조선의 14대 왕 선조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극단적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가기 급급했던 왕, 성웅 이순신의 공을 시기하여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했던 비겁한 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몽릉승세라는 표현에서 대표되는 학문과 문화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도 있습니다. 이황, 이이, 이준경, 정철, 윤두수, 이산해, 유성룡,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등과 같이 조선을 대표하는 참모형 학자들이 대거 배출된 시대가 선조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조의 긍정적인 리더의 면모도 알 수 있습니다. 선조의 참모들 중에서도 선조와 애정의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선조와 정철, 그 애정의 관계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은 부친 정유침과 죽산 안씨 사이에서 1536년 한양 장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앞에는 정철의 탄생을 알리는 표지석과 함께 그의 작품이 담벼락에 실려 있습니다. 정철의 자는 계함, 호는 송강, 시호는 문청입니다. 정철은 맏누이가 인종의 후궁이 되고 막내 누이는 성종의 아들인 계림군에게 출가하면서 왕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철은 어린 시절 궁궐의 왕자들과 어울렸으며 인종의 동생이자 세자였던 경원대군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 계림군이 역모 혐의로 처형당하고 계림군의 장인인 부친과 처남인 맏형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1547년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터지면서 부친이 다시 경상도 영일로 유배되면서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에서 생활했습니다. 1551년 정철이 16살 되던 해 부친이 7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면서 정철의 가족은 전라도 담양 창평의 당지산 기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시기는 정철이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시기였고 정철은 호남 지역의 대학자 김인후와 기대승을 스승으로 삼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즈음 송강은 스스로 배워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드디어 하서 김인후의 문화에 들어가 학문을 청하였고 그 후 고봉 기대승을 쫓아 배웠다라고 정철연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철은 김인후와 기대승에게서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적 영향도 크게 받았고 이것은 훗날 정철이 조선을 대표하는 문학가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철은 그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도 두루 사귀었는데 특히 훗날 서인의 학문적 원류가 되는 이이와 성헌과의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16세부터 약 10년의 수학 과정을 거친 정철은 1561년 26살이 되던 해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 별시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궁중을 출입하며 쌓았던 명정과의 친분은 정철의 관료 생활을 순탄하게 하였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헌부 집행 시절 정철은 명종의 사촌형 경량군의 천암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왕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명종은 정철을 요직에서 배제했고 한동안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1567년 선조의 즉위는 정철의 정치 인생에 큰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즉위 후 학문적 능력을 갖춘 사림 세력을 적극 등용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정철은 홍문관 수천으로 제수되었고 그 직후에 호당에 선출되어 사가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1568년 요직인 이주호 좌랑에 임명되었으나 1570년 부친상을 당한 후 1572년까지 경기도 신원에서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1573년 모친상을 당해 다시 3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1575년 정철은 심요살이를 끝내고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동인과 서인의 분당에 따른 당쟁이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정철은 서인의 중심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1578년 대사관에 제수되었으나 진도군수 이수의 뇌물수수 사건 처리 문제로 탄핵을 받고 낙향했습니다. 정철은 낙향 후에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창평으로 돌아갔습니다. 1580년 선조는 정철이 동인이 득세한 중앙관직에 뜻이 없음을 알고 외직인 광원도 관찰사에 제수합니다. 관동 팔경을 유람하면서 느낀 감회를 정리한 관동별곡은 이 시절 탄생한 그의 대표작입니다. 관동별곡에서 정철은 주요 명승지 외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았고 선조에 대한 충성과 민생 문제 해결을 늘 다짐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정철이 도내의 병폐를 진달하였는데 왕이 가상히 여겨 답하고 해당 관사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는 선조 수정실록 1580년 7월 기록에서도 정철의 강원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81년 다시 내직을 맡았지만 또 동인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동인 측에서는 정철을 서인의 강경파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철은 다시 창평으로 돌아갔지만 선조는 그해 12월 다시 그를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 정철은 1585년까지 도승지, 함경도 관찰사, 예조판서, 대사원 등의 직책을 맡으며 선조의 최측근 참모로 활약합니다. 1584년 8월에는 선조가 총마를 하사하여 출입함에 따라 총마의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선조의 총애가 지극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철은 반대파의 공격 성향이 강했기에 늘 동인의 표적이 되었고 창평으로 낙향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낙향의 시간은 정철이 정치적 긴장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게 만들어 주었고 그의 문학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삼위인곡, 송미인곡 등과 같은 작품이 생산되었고 정철은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589년 10월 정여립 영모 사건이 일어나 조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정여립은 죽도에서 자살로 마감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기축옥사로 이어졌습니다. 기축옥사는 서인이 동인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이때 탄압의 주역이 정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모수사 책임자를 동인 정은신이 맡았으나 정은신이 정여립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정철이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위관 즉 수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정철이 위관이 된 후 수사가 거세지면서 뚜렷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관련자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우옹, 최영경, 이발, 이길, 백유양 등 동인의 핵심들이 줄줄이 유배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에 동인들은 서인 중에서도 특히 옥사를 주도한 원흉, 정철에 대해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축 옥사에 대한 강경한 진압은 정철에 대한 선조의 신임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듬해 2월 정철은 좌의정에 승진하고 7월 여곡을 다스린 공으로 평난 공진에 책봉되면서 인성 부원군의 봉호를 받았습니다. 정여립 영모라는 체제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 동인들 다수가 연루되는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를 강경하게 진압해 나가는 정철의 모습은 선조에게 큰 신뢰를 준 것입니다. 기축옥사의 강경 진압은 선조의 총애를 더해 주었지만 동인에게는 정철과 서인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는 대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철의 승승장구는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선조에게 세자를 세울 것을 건의한 건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591년 좌의정 정철은 당시 영의정 이산에 우의정 유성룡을 설득하여 선조에게 함께 세자 책봉을 거지하자고 했습니다. 선조가 여러 차례 양위 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정의 공로는 광해군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정철은 광해군의 세작 책봉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의정이 다른 왕자에게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사내와 유성룡이 자리를 피했고 성질급한 정철이 경연에서 혼자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건의했다가 선조의 분노를 샀습니다. 정철은 선조의 노여움과 더불어 평소 주색에 빠져 생활이 문란하고 당을 지어 경박한 무리들을 모았으며 조정의 인사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사헌부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진주를 거쳐 평안도 관계로 유배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선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후계 문제를 왕의 뜻에 맞지 않게 건의한 죄가 너무나 컸음을 정철은 뒤늦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시리에 찬 유배 생활을 지내던 정철에게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결과적으로 선조의 참모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피난을 가던 선조에게 그래도 믿을 만한 참모는 정철밖에 없었습니다. 선조는 개성에서 군민들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정철을 사면하고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유성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모들이 의주로 피난 가는 것을 반대하자 선조는 자신의 피난길에 함께할 인물로 충직한 정철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정철은 선조의 부름을 받아 1592년 5월 평양에서 선조를 뵙고 6월 11일 평양성을 떠나는 선조를 호종하여 의주까지 피난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해 7월 정철은 양호를 채찰하는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했으며 1593년에는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철은 명나라에 다녀온 직후 다시 동인이 중심이 된 사헌부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선조에게 사면을 청한 후 강화도 송정천으로 물러난 정철은 이후에는 더 이상 선조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1593년 12월 18일 58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정철은 술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여러 차례 탄핵의 대상이 되었고 술로 인해 여러 구술소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고하고 직선적인 성격이 술을 통해 더욱 명백하게 행동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정철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문학 분야에서 정철은 그 자질이 뛰어나 많은 가사문학을 창작하여 국문학과 한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정철은 크게 조명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당정이라는 시대에 서인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1589년 기축곡사를 주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선조에게 정철은 전국 돌파에 유용한 강성 참모였다는 뜻이 되겠지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참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